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의 듣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걱정입니다. 오늘은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가장 효과적인 실행법이 담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의 내용 중에서 특히 수많은 걱정 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돈 걱정 줄이는 방법의 이야기와 함께 할게요. 모든 사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이 책을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죠. 이 주제에 관한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부수적인 도움을 위해 책과 팜플릿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레이디스 홈 저널에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70%는 금전 문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나는 예산 전문가이자 고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엘시 스테이플런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더 많은 수입이 재정적 근심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지출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두통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의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에 따라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돈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으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 관리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산과 계획을 짜야 할까요? 지금부터 돈 문제를 줄이기 위한 11가지 규칙을 알아볼게요. 종이에 사실을 적으세요. 아놀드 베넷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런던에서 처음으로 소설가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그는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펜스를 지출할 때마다 가계부를 썼죠. 그가 과연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 마음에 든 나머지 세계가 알아주는 부자가 되어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가계부를 썼죠. 여러분 역시 공책을 꺼내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평생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 전문가들은 최소 1개월에서 가능하다면 3개월 정도 동전 한 입도 빼먹지 않고 자세히 가계부를 쓸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하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기록할 수 있으며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플러는 종이 위에 지출 내역을 적어보라고 하면서 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다고요? 하고 놀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죠. 그들은 돈이 그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걸 좀처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필요에 꼭 맞는 예산을 짜세요. 스테이플러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조건의 집에 살며 똑같은 자녀의 수를 가졌으며 똑같은 수입을 버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예산은 전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개인에 맞추어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삶의 기쁨을 쥐어짜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은 물질적 보증이라는 개념을 선물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물질적 보증은 곧 감정적 보증과 함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앞서 말했듯 지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현명한 소비를 배우세요. 이는 곧 가진 돈의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모든 큰 회사들은 전문 구매자나 구매 전담 직원을 고용하여 회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소비를 계획합니다. 여러분도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왜 똑같이 하지 않는가요? 수입이 늘었다고 두통까지 늘려서는 안 됩니다. 스테이플러는 상담하기 가장 어려운 예산은 연간 $5,000를 버는 가족의 예산이라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미국 가족들이 $5,000를 버는 것으로 목표를 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다가도 $5,000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소비가 폭발하게 됩니다. 월세집에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곽에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새로운 가구와 옷을 삽니다. 그러다 결국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많아진 수익을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그전보다 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적은 예산 안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독촉장이 쌓인 우편함에 문 앞에 줄을 선 빚쟁이들을 상대하는 것 가운데 말이죠.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신용을 구축하세요. 여러분이 비상 상황에 있고 돈을 빌려야 한다면 생명보험 서류, 채권과 예금 증서가 곧 지갑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때 보험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여부를 의미하는데요. 일부 보험은 기간제 보험이라고 하여 예금이 아닌 특정 기간에 한하여 여러분을 보호해 줄 뿐입니다. 이 경우 보험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돈이 필요할 시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약정을 확인하세요. 돈을 빌릴 수 있는 보험이나 보유한 채권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집이나 차 또는 다른 담보물이 있다면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은행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 관리되고 은행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평판이 있습니다. 은행이 부여할 수 있는 이자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고정하게 거래할 것입니다. 재정적 문제가 생겼다면 은행은 기꺼이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을 걱정과 부채로부터 구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넬 겁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담보물이 있다면 은행으로 가세요. 만일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담보물이나 그 어떤 재산도 소유한 것이 없고 월급 외에 맡길 수 있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는 경고를 평생 마음에 새기도록 하세요. 절대 광고에서 보이는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법을 엄격히 지키는 곳도 있을 거지만 질병이나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업체라고 해도 은행보다 훨씬 이자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높은 위험과 회수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면 돈을 빌리고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그러면 가장 적고 합리적인 이자만 내면 됩니다. 상환을 연장하고 또 연장한다면 아인슈타인도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상환액이 불어날 것입니다. 질병, 화재, 긴급 지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세요. 보험은 적은 금액으로 모든 종류의 사고, 불행, 그리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 줍니다. 걱정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 비용은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투자하여 큰 재난을 대비하라는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열흘이나 입원을 해서 걱정했지만 드러났던 실비보험으로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겠죠. 혼자 남겨진 배우자가 생명보험금을 일시에 받지 못하도록 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남겨질 가족을 생각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간곡히 청한데 절대 생명보험금을 한 번에 받지 못하도록 하세요. 없던 돈이 생기고 유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아 사업은 실패하고 조언을 구할 은행원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여성 유가족의 경우 가장 먼저 접근한 영업사원의 번지르르 한 말에 넘어가 무모한 투자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날릴 수도 있죠. 아내나 남겨진 아이가 사기꾼의 말을 믿었다가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희생과 절약정신으로 알뜰살뜰 모은 돈을 모두 날리고 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역사상 가장 현명한 금융가였던 JP 모건의 방법을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는 평생 매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신탁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임감 있게 돈을 다루는 태도를 가르치세요. 유어라이프 잡지에서 언젠가 읽은 적이 있던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를 기고한 스텔라 웨스턴 터틀은 어린 딸에게 돈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준 일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여분의 수표책을 받아와 9살짜리 딸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매주 용돈을 받았고 받은 용돈을 은행이 예금하듯 엄마에게 맡겼죠. 그리고 몇 푼이 되었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써서 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도 확인해야 했죠. 딸아이는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을 뿐 아니라 돈을 다룰 때 생기는 책임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간 자식이 있고 돈을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이 환상적인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엌에서 부업을 시작하세요. 만일 현명하게 소비에 대한 예산을 짠 뒤에도 돈이 부족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야단을 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외로 부수적인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뉴욕 잭슨하이츠 83번가에 사는 넬리 스페어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명의 자식들은 결혼하여 방이 3개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한 상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눈물겨울 정도로 형편없는 파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점 주인에게 자신이 집에서 직접 만든 진짜 파이를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 뒤 사과파이, 레몬파이 하나씩 구워 납품했고 상점의 고객들은 몹시 좋아했습니다. 상점은 다음날 파이를 5개나 주문했고
다른 상점들과 작은 식당에서도 점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아 그녀는 1년에 5,000개나 되는 파이를 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집 부엌에서 혼자 말이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년에 수천 달러를 벌게 되었습니다. 스피어의 파이 주문은 그렇게 점점 늘어나 그녀는 결국 가게를 차려 여직원 2명을 고용하게 되었죠. 그녀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가게에서 일했지만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외로움을 느끼거나 걱정을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집을 잃은 빈자리를 일이 대신 채워준 것이죠. 재정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무언가 긍정적인 일을 했고 돈을 벌기 위한 아주 작은 수단으로 자신의 부엌에서 임대료나 홍보지, 급료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돈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딘가 벌어진 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요리 연습을 한다면 집 부엌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단지를 붙여 홍보해 보세요. 남는 시간에 돈을 버는 법을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도박하지 마세요. 나는 경마나 슬롯 머신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을 항상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 슬롯 머신을 놓아 돈을 버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조작된 기계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만일 도박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똑똑하게 구세요. 확률이 어떤지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률을 알 수 있을까요? 오스왈드 자코비의 확률을 알아내는 법을 읽으면 됩니다. 이 책은 도박으로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도박에서 여러분의 승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줄 뿐이죠. 그리고 그 수치를 본다면 힘들게 번 돈을 경마나 카드, 주사위나 슬롯 머신에 가져다 바치고 있는 가여운 사람들을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크랩스나 포커, 경마에 뛰어들 예정이라면 이 책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값어치를 할 것입니다.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없더라도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을 불평하지 마세요. 만일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역시 재정 문제로 걱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웃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웃들은 부자들처럼 살지 못함을 걱정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귀족들처럼 살지 못해서 아쉬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면 일상을 해치고 걱정과 비통함으로 우리의 처지를 씁쓸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자신을 소중히 대하세요. 냉철한 태도를 지니도록 하세요.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라를 통째로 소유한다 해도 우리는 하루에 3끼만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곳의 침대에서만 잘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걱정 없는 인생을 살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3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세요.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만 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걱정의 90%를 단박에 없앨
마법의 공식을 기억하세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지 생각해보고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받아들입니다. 침착하게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세요. 걱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비즈니스맨은 일찍 죽는다. 걱정의 대가로 값진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떠올리세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책과 함께 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상아탑이나 학술회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책에서는 익명의 누군가가 또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의 실명과 사는 곳이 명시된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로 이루어진 실용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오랜 시간을 거쳐 검증된 걱정을 물리치기 위한 성공적 비결을 더불어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내고 자기 자신, 생각, 정신, 그리고 영혼을 다스리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니 꼭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